혹시 요즘 들어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200만 명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시니어분들에게 고혈압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왜 무섭냐고요? 혈압이 높다는 건 마치 집안의 수도관에 물을 계속 강한 압력으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방치하면 결국 관이 터지거나 새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고혈압은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혈압이 무엇인지부터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평생 건강한 혈관을 지킬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재면 혈압이 높은데 집에서는 정상인데 하고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괜찮을까? 이런 고민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궁금증들이 한결 풀리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 편히 앉으셔서 라디오 듣듯 들어보세요.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평생 바꿔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특별한 원인 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장 질환이나 호르몬 이상 같은 문제가 있을 때죠. 하지만 전체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인 90% 이상은 그런 특별한 원인 없이 생깁니다. 이걸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본태성 고혈압은 왜 생길까요? 사실 단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조금씩 붓고 탄력이 줄어들면서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여기에다 짜게 먹는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복부 비만까지 더해지면 혈압은 금세 높아집니다. 특히 한국인은 하루 평균 소금을 10g 정도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물까지 꼭 다 드시는 습관 때문이죠. 하지만 고혈압 관리 지침에서는 하루 6g 이하로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즉 국을 반만 드시거나 젓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부 비만도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0cm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배가 앞으로 나오면 혈압뿐 아니라 당뇨, 대사증후군까지 덩달아 따라오기 때문이죠. 제가 만난 70대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김 어르신은 평소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셨습니다. 반찬이 조금 짜도 밥맛이 좋다며 젓갈을 곁들이는 게 습관이었죠. 혈압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160이 나왔고 심장 초음파에서 벌써 심장이 두꺼워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합병증은 없어서 생활 습관을 크게 바꾸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서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이 사례처럼 고혈압은 조용히 오지만 그 배경에는 오랜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회장님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 많이 보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뻣뻣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들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혈압이 조금씩 오를 때 우리 몸은 그 상황에 적응해 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은 괜찮다고 느끼지만 속으로는 혈관이 계속 손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2 나왔습니다. 평소엔 괜찮은데 오늘만 높게 나온 것 같다면서 그냥 넘기셨죠. 하지만 몇 달 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관리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죠. 이처럼 고혈압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우리 몸의 수도관인 혈관에 강한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찬 호스를 계속 세게 틀어놓으면 어느 순간 터져버리듯 우리 혈관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불러오는 대표적인 합병증은 4가지입니다. 첫째,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무서운 병입니다. 둘째, 심장 질환, 협심증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 질환,
혈압에 시달리다 결국 콩팥이 망가져 투석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상동맥 질환, 혈관이 좁아져 심장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연구 결과도 무섭습니다. 혈압이 115에서 75일 때를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이 20 오르고 이완기 혈압이 10 오를 때마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2배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난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럼 고혈압 치료의 목표는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혈압을 안정된 수준으로 조절해서 합병증을 막고 삶의 질을 지키는 것. 이미 질환이 생긴 분들이라면 진행을 늦추고 재발을 막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그래서 무섭다, 또는 젊었을 때부터 약 먹으면 나중에 더 센 약으로 바꿔야 한다던데 이렇게 걱정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혈압 약은 누구에게나 같은 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다른 질환도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좋은 약, 나쁜 약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약이 있는 거죠. 또 이런 오해도 많습니다. 나는 약 안 먹고 생활 습관만 고치면 될 것 같다. 물론 혈압이 조금 높은 일기 고혈압이고 다른 위험 인자가 많지 않다면 생활 습관만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160 이상으로 올라간 2기 고혈압이라면 약을 미루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럴 땐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동시에 하는 게 정답입니다. 약은 포기가 아니라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압을 당장 안정시키는 건 약의 역할이고, 생활 습관은 그 효과를 오래가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해야 안전하게 혈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잠시 몸을 지켜주는 우산이고, 생활 습관은 그 우산을 오래 쓰게 해주는 튼튼한 손잡이입니다. 둘 중 하나만 없어도 비바람을 막기 어렵지만 두 가지가 함께라면 오래도록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생활습관 개선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식습관입니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10g 정도인데 권장 기준은 6g 이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만 줄여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국을 반만 드시거나 젓갈김치 같은 짠 반찬을 조금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둘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1kg만 줄어도 혈압이 1mmHg 내려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체중 5kg을 줄이면 약 하나를 덜 먹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배 둘레가 줄면 혈압도 내려가고 당뇨 위험도 함께 낮아집니다. 셋째는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5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주 5회 이상 꾸준히 하시면 수축기 혈압이 5mmHg 정도 내려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숨이 조금 차다 싶은 정도의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넷째는 절주입니다. 술은 하루 2잔 이하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3mmHg 정도 내려갑니다. 내가 술을 줄이는 게 혈압약 하나 줄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는 DASH 식단입니다. DASH는 다이어테리 어프로처즈 투 스타프 하이퍼텐션의 약자로 고혈압을 막는 식사요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식단은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생선이나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을 자주 드시는 거죠. 이런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압이 10mmHg 정도 내려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김 어르신은 늘 짜게 드시고 체중도 많이 나가셨습니다. 혈압이 160 이상으로 높아 약을 시작했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국물 줄이기. 둘째, 체중 5kg 감량하기. 셋째, 매일 30분 걷기.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셨지만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즐겁게 꾸준히 하셨어요. 3개월 뒤 혈압이 안정적으로 130대로 내려갔습니다. 약은 그대로였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니 약효가 더 잘 듣고 부작용도 줄어든 겁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은 약의 효과를 극대화해주고 약의 개수를 줄여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습관 개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혈압이 많이 오른 2기 고혈압은 생활 습관만으로는 목표 혈압까지 낮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은 반드시 약물 치료와 함께 가야 합니다. 약물은 당장의 위험을 막아주는 든든한 안전벨트이고 생활 습관은
그 효과를 오래 지켜주는 연료와 같습니다. 둘 중 하나만 빠지면 불안하지만 두 가지가 함께라면 건강한 노후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제때 발견하고 관리하면 여러분의 삶을 빼앗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실천들 곡물 덜어내기, 매일 걷기, 체중 줄이기, 술 줄이기, 이 네 가지만 실천하셔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는 것.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바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